제가 꼽은 세 가지 특징만 보더라도 2026학년도 정시는 변수가 많은 해임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변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지금부터 막 포기하고 마냥 우대에 기대서 펑크날 학과부터 찾는 흐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뚜렷해졌는데요.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펑크날 학과와 폭발할 학과 관련 영상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펑크날 학과와 폭발할 학과 어디냐고요? 안녕하세요. 교육대 기자 방종입입니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올해 수능은 불영어, 사탐론 등 변수가 참 많았죠. 입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의대 인원 동결과 올해부터 학폭조치사항 반영, 무전공학과 확대 등 굵직한 변수들도 많았고요.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올해 유독 정시모집을 앞두고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낄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정시모집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요즘 정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볼게요. 올해 펑크날 학과와 폭발할 학과는 어디가 될까요? 정시는 흔히 수능 점수대로 줄 세우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는 점수 경쟁만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방식과 모집군 전략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같은 성적표를 들고도요, 어떤 대학을 어떤 군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올해처럼 수험생 수는 늘고요, 시험 난도는 높았던 해에는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더 크게 벌어지기도 하죠. 또 대학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곳, 백분위를 반영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요. 수험생의 산출 점수로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아니면 백분위가 유리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수시 2월 인원까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수험생이라면요,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하는 군별 또 원서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서울대학교는 나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서울대를 쓰는 학생들은요, 가군에서 연세대와 고려대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다군은 선발 인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군의 경우 한양대나 성균관대, 서강대 중 본인한테 가장 어울리는 대학의 원서를 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군은 과연 가군과 나군과 다군 중에서 어디를 주력으로 뽑는지부터 체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정시 원서 쓰는 원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3개를 쓰는데요. 3개를 전략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확률상 적당하게 3개 쓰면 되겠지, 어디 하나는 붙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은 독립시행이기 때문이에요. 대학마다, 학과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안정, 적정, 상향 이렇게 3개를 써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정 원서는요, 약간 낮춰 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정말 안정적으로 써야 하고요. 상향 원서는 애매하지 않게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질러서 써야 아쉬움이 덜합니다. 이때 지난해 입결을 자세히 살펴보고 몇 명을 뽑고 추가 합격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정시 입결은 대학 어디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 지원을 맹신하지는 않되 되도록 다양하게 진학사, 메가스터디, 텔레그노시스, 고속성장기 등 입시기관의 정시 모집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학사의 경우에 몇 칸은 무조건 합격한데 이렇게 맹신하기보다는요, 보수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올해 정시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경쟁 심화입니다. 수험생 수가 늘어났죠. 수험생 수 증가 속에서 정시 경쟁 심화는요, 구조적인 흐름이 됐어요. 2026학년도 정시에서 4년제 대학이 선발하는 인원은요, 전체 인원의 약 20%, 6만 9천 명 수준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요? 네. 그렇지만 이 숫자만 놓고 작년과 비슷하겠지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 수는요, 전년 대비 3만 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황금돼지띠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해인데요. 정시 선발 인원은 거의 그대로인데 지원자는 확실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즉 정시는 구조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조정되면서 최상위권의 움직임도 크게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상위권에서 비교적 과감한 지원이 가능했다면요, 올해는 의대 증원이 줄어들면서 최상위권
상위권 수험생들의 눈치 싸움이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이 여파는요, 의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는 물론이고 상위권 공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올해 정시는요, 이 점수면 작년에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기억에만 기대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전년도 합격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해라는 점까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모집군 변화와 분할 모집이 정시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시는 가, 나, 다군에서 각각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지원할 수가 있죠. 이 단순한 규칙 때문에 모집군의 변화는 정시 전체 흐름을 확 바꾸기도 합니다. 올해 정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요. 다군 선발 모집 인원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요. 다군에 쓸만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시 기회가 3번이 아니라 2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다군 모집 단위를 크게 늘렸고요. 성균관대와 동국대, 신설학과에 다군의 배치를 늘리기도 했죠. 작년 다군의 상징이었던 고려대 학부대학은요, 가군으로 올해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상위권 수험생들이 다군에도 쓸만한 카드가 늘어났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가군과 나군의 지원 양상도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특히 상위권에서는 모집군 이동 하나가 합격성과 충원율을 동시에 바꾸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다군에 안정이 하나 있다면 가군과 나군은 좀 더 상향으로, 만약 다군에 안정이 없으면요, 가군과 나군에 반드시 하나 이상 안정이 있어야 재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분할 모집인데요. 많은 대학이 모집 단위나 계열에 따라서 가, 나, 다군에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곧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군에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정시는요, 단순히 대학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요, 어느 군에 어떤 학과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집군을 잘못 읽으면요, 성적에 비해 불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올해의 특징, 수능과도 연결되는 특징입니다. 2026 정시의 최대 변수는 탐구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수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어려웠고요. 탐구는 과목별 편차가 아주 극심했다. 바로 이 점이죠.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 초반으로 크게 줄었고요. 탐구 영역은 과목별 난도 차이가 아주 극심했어요. 특히 사탐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기도 했죠. 사회탐구를 한 과목 이상 선택한 수험생 수는요, 77%를 넘었어요. 자연계열에서도 과탐과 사탐 조합이 크게 늘어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탐구 2과목을 고르게 잘 본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매우 줄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1등급, 하나는 4등급. 이렇게 치우친 성적 구조가 올해 최상위권 사이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정시는요, 탐구 반영 방식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올해 정시 변화가 특히 눈에 띄는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대학이 있는데요. 바로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탐구 하나 삐끗한 당신을 위한 구조. 한양대는요, 올해 정시에서 이원화 전략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가구는 안정적으로, 나구는 전략적으로 설계했죠. 가구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요. 기존 지원층을 그대로 흡수하겠다는 신호인 거죠. 탐구 성적이 비교적 고르게 나온 학생이라면 가구는 여전히 안정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한양대 정시의 핵심은요, 바로 나군인데요. 가군에서 연세대와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나군에서 한양대를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읽어내고 포착했어요. 그래서 올해 선호도가 높은 주요 학과들을 나군에 대거 배치했는데요. 나군을 단순한 보조군이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승부처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탐구 반영 방식입니다. 자연계열 기준으로 보면 모든 군에서는 과탐 응시자에게 과목당 3%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나군에서는 과탐 3% 가산점과 함께 탐구 2과목 중 잘 본 과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즉, 한 과목을 망쳤더라도 다른 한 과목에서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살려주는 구조입니다. 나군에서 탐구 2과목 중 잘 본 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자연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 상경계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국영수는 괜찮은데 탐구 때문에 재수를 고민한 학생에게 한양대 나구는 강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꼽은 세 가지 특징만 보더라도 2026학년도 정시는 변수가 많은 해임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변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지금부터 막 포기하고 마냥 우대에 기대서 펑크날 학과부터 찾는 흐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뚜렷해졌는데요.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펑크날 학과와 폭발할 학과 관련 영상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펑크날 학과와 폭발할 학과 어디냐고요? 하지만 저는 펑크날 대학이나 펑크날 학과를 찾는 것보다 내가 안정적이라고 지원했을 때 그 안정적인 지원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선호도의 학과나 특성이 비슷한데 한 곳의 입결이 상대적으로 너무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그 대학의 가장 비인기 학과는 아닌지, 모집군을 이동했다는지 이런 변수가 있는 학과라면요, 지원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대학에 쓰면 마치 내가 합격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정시는 근데 심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알려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한 정시 지원 전략 짜시기를 바랍니다. 정시 모집 마감 날 눈치 싸움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마감 한두 시간 전에는 반드시 접수 완료하시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